Nine, 10, 11. 오케이. 자, 오늘은 이제 광배근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저랑 여러분들이랑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쓰기로 했던 세 가지 큰 틀. 첫 번째는 이제 척추 움직임, 두 번째는 견갑골의 움직임, 자, 세 번째는 상완골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영상을 처음 보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제가 간단하게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견갑골의 움직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한 상태를 다 중립이라고 합니다. 어깨 중립, 전인, 후인, 거상, 하강 이렇게 총 앞, 뒤,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팔을 들게 되면은 이게 상방회전, 팔을 내리게 되면은 이렇게 하방회전 총 중립을 포함해서 7가지 움직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척추의 움직임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기울이면은 굴곡 상태, 척추를 뒤로 제끼면은 신전 상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척추는 굴곡, 중립, 신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완골의 움직임. 자, 윗팔뼈를 이렇게 상완골이라고 하고요. 상완골의 움직임은 팔꿈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게 쉬운데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내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외회전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안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내회전, 바깥쪽으로 회전시키는 게 외회전입니다. 저번에 이제 흉추랑 견갑골이랑 이 상완골이랑 쌍으로 다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식으로 됐냐면 봐보세요. 제가 어깨를 이렇게 전인시키면은 흉추는 굴곡되고 상완골은 내회전이 걸렸죠. 후인하면은 흉추는 신전이 되고 상완골은 외회전이 됐어요. 자, 이제 광배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광배근은 척추와 골반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상완골로 이어지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광배근의 기능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깨를 하강시키는 기능, 두 번째는 상완골을 내회전시키는 기능, 세 번째는 앞으로 나란히 상태에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 신전 기능, 그리고 네 번째는 팔 벌려 뛰기 하듯이 옆으로 벌어진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가져오는 내전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광배근의 기능을 종합해 보자면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완골을 쉽게 말해서 팔꿈치를 척추와 골반 쪽으로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최대 수축을 만들 수 있고 팔꿈치를 척추와 골반에서 멀리 둘수록 최대 이완을 만들 수 있겠죠. 오늘은 랩풀 다운과 원암 덤벨 로우에 대해서 다뤄볼 예정인데 자세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자료는 시그놀리 박사 연구팀이 풀다운 머신에서 넓은 그립, 클로즈 그립, 언더 그립, 목 뒤로 당기기 이 4가지 그립을 비교한 근전도 검사 결과에 따르면 목 앞으로 내리는 넓게 잡은 그립에서 가장 높은 광배근 동원율이 발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참고한다면 풀다운 머신에서 광배근 타겟으로 운동할 때는 대원근 타겟 풀다운처럼 클로즈 그립을 사용하는 것보다 와이드 그립으로 광배근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앤더슨 박사 연구팀이 2014년에 진행한 랩풀 다운 그립 너비에 따른 근전도 검사 논문에 따르면 어깨 너비, 어깨의 1.5배 너비, 어깨의 2배 너비로 각각 진행한 랩풀 다운에서 어깨의 1.5배 너비로 잡은 그립이 가장 높은 광배근, 이두근, 승모근 동원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립을 잡는다면 어깨 너비보다 살짝 넓게 잡는 1.5배 그립으로 잡는 게 광배근 타겟을 하기에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자료는 리만 박사 연구팀이 2004년에 진행한 다양한 등 운동의 근전도 검사에 따르면 로우가 랩풀 다운보다 광배근을 동원하는 비율이 높게 측정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광배근을 키우기 위해서 로우 계열 운동도 꼭 같이 병행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자료는 리만 박사 연구팀이 다양한 로우 운동 중 케이블 로우, 인버티드 로우, 바벨 로우의 근전도 검사를 비교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광배근과 이두근 동원율은 인버티드 로우, 케이블 로우, 바벨 로우 순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 운동이 척추에 가하는 압력은 이와 반대인 바벨 로우, 케이블 로우, 인버티드 로우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됩니다. 따라서 이를 토대로 결과를 해석해 보자면 허리의 부담이 적을수록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적을수록 광배근이 더 잘 쓰인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리만 박사의 앞선 논문과 이번 논문의 내용을 합치면 허리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원암 덤벨 로우나 배바지가 있는 로우 머신에서 광배근 트레이닝을 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광배근을 키울 수 있겠죠. 근데 처음에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는 이제 초급자분들께는 랩 다운을 무조건 먼저 가르칩니다. 왜냐면 하강한 느낌을 알아야 로우에서 제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순서대로 이제 견갑골 세팅, 흉추 세팅, 상완골 세팅 순서대로 좀 알려드릴게요. 잡는 너비는 만세했을 때 살짝 넓게만 잡으시면 됩니다. 패드에서 거리를 좀 멀찍이 두고 앉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최대한 바짝 붙여야 됩니다. 랩 다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직 운동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렇게 뒤로 멀어지게 되면 대각선으로 당기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패드에 바짝 붙어서 자세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갑골의 상태는 전인 거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전인 거상. 왜 그래야 되냐면, 자, 여기서 전인 거상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대원근 타겟팅을 하기 위해서 대원근을 최대 이완시키기 위해서는 어깨를 전인 거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광배근도 마찬가지로 전인 거상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대원근의 역할이랑 광배근의 역할이랑 아주 흡사합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광배근은 대원근과 마찬가지로 상완골을 내외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상완골을 내외전시키게 되면은 광배근도 텐션이 걸려서 긴장하게 돼서 힘이 걸린다는 거죠. 전인을 만들어주는 이유는 전인시키니까 팔꿈치도 내외전으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광배근의 텐션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전인을 하는 거고, 그리고 대원근과 마찬가지로 광배근도 팔을 위에서 아래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원근과 광배근 둘 다 최대 이완을 위해서는 전인 거상을 해야 되지만 그립에 따른 광배근의 개입도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클로즈 그립 같은 경우에는 와이드 그립보다 광배근의 개입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클로즈 그립은 대원근 타겟이 되는 거고, 이제 와이드 그립은 클로즈 그립보다 광배근이 더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광배근 타겟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인을 만들었으면 어깨를 위로 쭉 들어서 광배근의 최대한으로 이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흉추는 신전입니다. 흉추 신전. 여기서 이유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소한의 등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축 동작을 진행을 할 때 광배근을 좀 더 강하게 수축시키기 위한 역할도 있습니다. 광배근의 기능 중 하나가 어깨를 이런 식으로 하강시키는 역할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근데 척추 중립 상태에서 어깨를 하강시키면 이게 최대인데, 흉추를 신전시킨 상태에서 어깨를 내리면은 어깨를 더 하강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럼 어깨를 더 하강시킬 수 있게 되면은 팔꿈치도 척추에 더 박아 넣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어깨를 더 하강시키기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가동 범위는 수축과 함께 같이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내외전 상태에서 팔꿈치를 외전 걸어준 다음에 그냥 수직으로 찍어버린다. 바로 밑에 두더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밑으로 그냥 찍어버리세요. 당길 때는 수직으로 당긴다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어깨를 누른 상태에서 당겨라 이런 말이 되게 많은데, 어깨를 제가 누른 상태에서 팔을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최대입니다. 여기서 더 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어깨 누른 상태에서 억지로 팔을 들게 되면은 어깨가 약간 불편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잡아당길 때 억지로 날개뼈를 컨트롤 하려고 하면은 어깨를 오히려 다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이제 대원근 타겟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깨는 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하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다만 팔꿈치만 살짝 외전 걸어주고 쭉 밑으로 찍어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이완 상태를 만들었을 때 팔꿈치를 당기면서 살짝 외전 걸어두고 그대로 그냥 밑으로 찍어버린다고 생각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어깨도 자연스럽게 알아서 하강하고, 흉추는 날개뼈가 하방 회전하면서 자연스럽게 더 신전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와이드 그립 풀다운을 할 때는 잡아당기면서 자연스럽게 흉추 신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뒤로 누우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뒤로 눕게 된다면 척추 기립근을 활용해서 눕게 되는 거겠죠. 자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최대 이완 상태, 어깨 전인 거상, 흉추 신전. 자, 팔꿈치 내전 상태에서, 자, 난 그냥 여기서 그냥 수직으로 당길 건데 당기면서 외전 살짝만 걸어줘야지 하면서 빵 걸어주면 됩니다. 하나, 둘. 그리고 가동 범위는
가슴 위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랩 다운의 설명을 이제 끝마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랩 다운을 광배근 운동으로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랩 다운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 할 수 있는 중량이면은 이런 식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과정에서 자동으로 어깨가 하강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무게가 엄청 무거워진다면 제가 최대한으로 무겁게 맞추고 연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완은 둘 다 잘 할 수 있는데 당길 때 어깨가 하강이 안 돼요. 왜?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자세가 뭐랑 비슷했나요? 풀업이랑 비슷했죠. 중량이 많이 올라간 경우에는 광배근의 완전 수축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완에 집중하게 되면서 대형근 타격 운동처럼 된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제 광배근의 완전한 수축을 위해서 하는 운동은 로우입니다. 자, 원암 덤벨 로우를 제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번외로 처음 운동하시는 분들은 광배근의 느낌이 안 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근육이 많이 없어서, 그리고 근신경이 많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 운동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배근을 최대 수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흉추 신전시킨 상태에서 어깨 최대한 하강으로 박아 놓고 팔꿈치 최대한 척추로 박아 넣으면은 광배근의 강력한 수축감을 느낄 수 있다고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도 느낌이 안 왔을 경우에는 한쪽씩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깨 하강, 옆으로 척추를 기울이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축굴이라고 합니다. 축굴. 그래서 척추를 기울이고 축굴하고 그 상태에서 로테이션 걸어주는 거, 회전을 걸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팔꿈치가 어떻게 돼요? 척추에 바짝 붙을 수 있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이게 뭐냐면 어깨 하강, 축굴하고 로테이션 걸어줬잖아요. 여기서 골반이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척추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골반도 같이 돌아가. 이러면은 의미가 별로 없겠죠. 이거를 응용할 수 있는 운동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티드 로우인데 광배근 쪽에 근신경을 발달시키기 위해서 처음에 이런 걸 많이 시킵니다. 광배근을 수축할 때 이런 느낌이 나는구나, 이 정도만 알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무게 세팅은 무겁게 할 필요 없어요. 저 케이블은 그냥 몸통 앞에만 있으면 돼요. 핸들은 이제 원암 핸들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잡고 뒤로 물러나서 부하가 생길 수 있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거 그대로 실행해 보시는 거예요. 자, 어깨 하강 시켜주고 축굴 로테이션 걸어준 다음에 그대로 당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광배근의 수축감을 강력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강, 축굴, 로테이션, 당겨.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은 그대로 한 번에 하나, 둘. 처음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케이블 시티드 로우로 광배근의 근신경을 발달시키고 그 다음 과정으로 랩 다운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순서에 맞을 것 같아요. 랩 다운에서 내가 광배근의 느낌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 그러면 그 다음 과정으로 이제 원암 덤벨 로우로 넘어가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제가 왜 원암 덤벨 로우가 광배근의 최대 수축에 유리한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자, 흉추를 들어주기만 해도 어깨가 그냥 눌려버려요. 어깨가 눌린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당기기만 하면 최대 수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랩 다운에서는 내가 어깨를 하강으로 가져와야 했는데 여기서는 하강 상태에서 시작하니까 광배근의 최대 수축을 만들어내기가 매우 쉽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자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벤치가 보통 헬스장에 두 가지 정도가 있죠. 각도 조절이 안 되는 그냥 평벤치가 있고 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벤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각도 벤치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평벤치에서 운동을 진행하게 됐을 때 무게가 가벼우면은 그냥 어깨를 바로 이렇게 하강으로 가기 쉬운데 이게 무게가 무거워지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냥 이렇게 어깨가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은 광배 타겟이 아니라 승모근 타겟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인클라인 벤치를 세팅을 하고 준비 자세를 만들면은 어깨가 그냥 눌린 상태에서 시작하죠. 이렇게 되면은 어깨를 하강하면서 당기기가 너무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인클라인 벤치에서 원암 덤벨 로우 하는 거를 선호합니다. 자, 이 벤치를 어느 정도로 설치하는 게 제일 좋냐면 골반, 제 개인 기준으로 봤을 때 골반 높이로 설정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클라인 벤치를 설치를 하고, 자, 여기서 거리를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가볍게 한 걸음만 뒤로 빠지시면 되세요. 제가 만약에 뒤로 너무 많이 물러나 버린다, 그러면 아까 평벤치랑 똑같죠? 그래서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한 걸음만 뒤로 나와주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힙 힌지를 잡아야 되는데, 자, 이 원암 덤벨로우를 허리 부상 없이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힙 힌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힙 힌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골반과 재태골을 이어주는 이 조인트, 여기를 이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이 고관절을 접어주는 동작 자체를 힙힌지라고 합니다. 힙힌지 시범을 좀 보여드릴게요. 무릎을 자 완전 서 있는 상태에서 살짝만 구부리고, 무릎 위치는 고정된 상태에서 엉덩이만 빠지면서 척추랑 대퇴골의 각도가 좁혀지는 게 힙힌지입니다. 근데 처음 연습을 할 때 어떤 경우가 되게 많냐면, 엉덩이 빠지면서 무릎도 이렇게 같이 나가요. 이거는 힙힌지가 아닙니다. 이 힙힌지를 연습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바벨을 렉에서 세팅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바벨에 다가서는데, 자, 어느 정도로 바벨에 다가서냐면 무릎을 살짝 구부릴 수 있는 정도로, 제 시점입니다. 자, 위에서 봤을 때 발등의 중간 정도 위치하면은 제일 적당합니다. 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바벨에 갖다 대세요.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바벨을 설치한 이유는 무릎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해서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않겠죠. 이 상태에서 엉덩이만 뒤로 빼는 연습을 쭉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둘. 이게 힙힌지 동작입니다. 힙힌지. 이렇게 셋. 이런 식으로 힙힌지를 제대로 걸면은 제대로 했다는 지표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엉덩이와 햄스트링이 쫙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납니다. 왜 그런 느낌이 나냐면, 힙힌지 동작을 해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근육이 뭐냐? 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이 엉덩이랑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면, 아, 내가 제대로 힙힌지를 걸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체를 숙였을 때 생긴 부하를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받아야 이 허리의 부하가 안 실리는데, 힙힌지가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으면 척추 기립근이 대신 이렇게 둥그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부하를 허리로 다 받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깨도 안 눌리고 완전 이게 중구난방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세를 잡았을 때 힙힌지를 걸고 내 엉덩이 햄스트링이 늘어나는 거를 이제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힙힌지를 잡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힙힌지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상체 세팅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덤벨을 잡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고, 손에 이렇게 갖다 대고 힙힌지를 잡아줬죠. 자, 이 상태에서 어깨를 하강시켜야 되겠죠. 근데 이렇게 눌러주는 것도 좋지만 반대쪽 어깨를 이렇게 거상시켜주게 되면은 오른쪽 어깨를 더 누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강 상태를 만들기가 좀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반대쪽 어깨를 거상시켜줬을 때 생기는 장점 중에 또 다른 하나는 측골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집니다. 옆구리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접혀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잡아당겼을 때 더 강력한 수축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자, 힙힌지 잡아줬고 오른쪽 어깨를 눌러주는데, 반대쪽 어깨를 거상시켜주게 되면 오른쪽 어깨 더 눌린과 동시에 측골이 된다. 이게 이완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주면 광배근이 조금 수축한 상태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미 수축한 상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완전 수축 상태를 만들기 유리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수축만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깨를 누르면서 잡아당겨야 되는 겁니다. 어깨를 이런 식으로 누르면서 잡아당긴다는 생각을 해야 광배근의 텐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통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팔꿈치를 잡아당길 때 어깨를 이런 식으로 하강하면서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거상하면서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승모근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깨를 누르면서 잡아당겨야, 어깨를 하강하면서 잡아당겨야 광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 주머니 쪽으로 손을 잡아당긴다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